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것은 돌고 돌면 토지로 옵니다. 왜? 모든 건 다 토지 위에 짓고 토지 위에서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토지는 부가가치제가 아니라 그냥 원가 그 자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1인 가구 또는 무주택, 세대주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투자 쪽에 좀 포커싱한 실거주 투자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상품은 아파트죠. 그런데 아파트 하나만 또 보자니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파트가 아니면 뭘 사라는 건지, 여기에 대한 제가 답은 아니지만 하나의 가이드라인 정도를 좀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볼게요. 서울 핵심부에 토지 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근생을 사서 소액으로 딩길 쳐서 거기서 실제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연결을 해서 서울 상가주가 되자라고 했고, 저부터 실행을 했고, 그 뒤따라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근생뿐만 아니라 실거주 쪽으로 접근해서 안전마진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 상방은 열어두는 그런 투자 방법인데요. 주변에 굉장히 안타까운 2030 세대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인 가구는 오피스텔, 전월세를 시작해요. 더 안 좋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건데요. 아파트이죠, 아파트. 그런 걸 매매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이 인플레에 따라 올라가기보다는 반대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지분 가치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뭐예요? 좁은 땅에 용적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같은 땅을 많은 세대가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이 지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전용 면적 10평짜리가 지분이 뭐 한 평 안 되는 물건도 강남 뭐 이런 강남 3구 이런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3억을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3억을 주고 샀는데 토지 지분이 만약 1평이야. 근데 거기 제곱미터당 평당가가 500만 원이면 뭐 평당 1,500이죠. 공시지가 기준으로. 근데 거기서 뭐 60% 공시가로 환산을 하면 얼마예요? 한 1,500 하니까 뭐 대략 많게 잡아서 2배 잡아서 뭐 3천이라고 칩시다. 그럼 2억 7천이 이제 건물 가치고 3천이 이제 토지 가치인데요. 여러분 또 웃긴 거는 이 3억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3억에 대해서 여러분 취득세를 또 4.6% 내셔야 됩니다. 토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근데 올라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1평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 2억 7천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소비재를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그 위에 지금 이미지 하나 띄웠죠. 이 텔레에도 공유를 했는데 지역은 유튜브 상에서는 더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노출을 못 하겠습니다. 한강 이남 지역과 한강 이북 지역 그 최상단 한강줄기 따르는 그 끝단에 있는 그 지역 더블 역세권이 될 지역이죠. 그곳에 초역세권 뭐 도보로 한 2, 3분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이 대지 지분이 25.36제곱미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지금 2억 7천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온 겁니다. 실거주를 하실 거면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전월세는 더 최악이고요. 오피스텔 매매도 최악입니다. 그런데 다 피하시고 구축 아파트 지분 많은 데를 잘 못 찾겠고 그런 데가 좀 부담이 되시면 이런 작은 빌라를 사서 내 취향에 맞게 뜯어 고치세요. 그리고 등기를 치신 다음에 내가 살다가 나중에 월세를 주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빌라의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대략 545만 원인데요. 545만 원 곱하기 26을 곱했죠. 거기서 공시가를 환산을 해서 대략 60% 하면은 2억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까 똑같죠? 3억에 3천만 원 땅을 사고 2억 7천을 건물을 산 거라고 하면은 이건 또 반대로 건물을 3천만 원 주고 산 거고요. 토지를 2억 4천 주고 산 거예요. 반대로 안전마진을 이렇게 챙겨서 90%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쪽에 자꾸 눈을 돌리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무주택자 신분으로 왜 남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초역세권의 강남 땅 가격 내린 적 97년 IMF 빼고는 없어요. 08년에 한번 뭐 소수점짜리로 하락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서울 중심부는 제외예요, 제외.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것은 돌고 돌면 토지로 옵니다. 왜? 모든 건 다 토지 위에 짓고 토지 위에서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토지는 부가가치제가 아니라 그냥 원가 그 자체입니다. 그럼 원가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 때 잘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반등하는 구간이고요. 하락을 한다고 해도 땅이 수렴한 그런 물건을 샀을 때는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강남 한복판에 대지지분 26제곱미터를 가져가느냐, 서울 한복판에 땅 한 평을 가져가고 부가가치가 잔뜩 먹힌 그런 소비재와 같은 물건을 사느냐,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 후자 따졌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거, 거기에 다 답이 있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그거는 다 뭐냐? 잠재의 수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재가 발현될 곳에 땅 지분이 가득한 물건을 사셔서 호재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거기서 재미를 찾으시고요. 내가 지금 당장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남들이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그런 부가가치가 잔뜩 물린 그런 소비재 같은 아파텔이나 신축 잘못 사서 고생하시면 힘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론자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부동산 실거주 매수를 아직까지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당장 입지가 좋은 곳에 가서 호재가 발현될 곳에 가서 노후에 따른 개발 압력이 큰 곳에 가서 그런 개발 압력이 터질 때까지 하나하나 기다리거나 이미 호재가 발현돼서 착공을 해서 공사 중인 곳에 가서 그게 나중에 착공해서 이 주변이 어떻게 변할지 그런 거를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나날을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 한 부동산 지분을 근간으로 한 투자 방식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밖에 나가셔서 발품 한 번이라도 더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